문재인 대통령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올바른 기조이고 앞으로도 강화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죠. 또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고용을 비롯해서 각종 경제 지표가 최악으로 나오고는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소득주도 성장 속도를 높여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을 놓고 야당들이 또 비난을 쏟아내고 있고요. 그래서 여야 의원 두 분 지금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오늘 이 문제 놓고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두 분 모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더불어민주당인 김정우 의원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추경호 의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김정우 의원님께 여쭤보겠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토요일에 있었던 민주당 전당대회 영상 메시지에서 우리는 올바른 경제정책 기조로 가고 있다. 이런 말을 명시적으로 했습니다. 역시 소득주도 성장 논란 정면 돌파하겠다. 이런 뜻이겠죠? 예, 정면 돌파라기보다는요. 기존에 해왔던 우리 경제정책을 확 바꾸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1대 99로 대표되는 그 소득의 양극화, 불공정한, 불평등한 이러한 경제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서 소득주도 성장, 그리고 혁신 성장, 공정경제를 세 축으로 하는 새로운 경제정책 패러다임을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겠다. 그런 의지의 표현으로 봅니다. 이것은 국민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추경호 의원님은 문 대통령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저는 대통령께서 경제 지금 현실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안이하다 그리고 걱정스럽고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께서 현 정책을 고수하시겠다고 하면서 인용하신 통계 자체가 전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통계가 문제다? 예, 고용량과 질이 개선되고 성장 수출 등이 지난 정부보다 나아졌으니까 소득 주도 성장 계속 강화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취업자 수 증가는 과거 정부의 평균 연 30 내지 40만 명 월 평균 이렇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 지금 최근에 5천 명 증가에 거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고용률도 1년 전에 비해서 거의 비슷하거나 그보다 악화되어 있고 상용 근로자 수 조금 늘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과거 정부는 그보다 훨씬 더 늘었습니다. 성장률 세계 경제 성장에 지금 1%도 1%나 못 미치는 그러니까 우리 성장은 2.9% 3% 하는데 세계 경제 성장은 지금 거의 4% 가까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 반도체 제외하면 마이너스입니다. 소득 분배 지금 사상 최악입니다. 이렇게 엉터리 보고 편협한 일부 유리한 통계만 몇 개 아마 뽑아서 보고를 드린 것 같은데 이러한 보고를 한 청와대 비서진 특히 장하성 정책실장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데 더 국민들이 놀란 거는 책임져야 할 사람이 책임지지 않고 애꿎은 통계청장만 지금 바꾼 그런 셈입니다. 통계청장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불났는데 불났다고 이야기하는 게 무슨 잘못입니까? 불을 꺼야죠. 그래서 국민들은 지금 통계청장 바꾼 거에 대해서 혹시라도 통계 조작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잘못된 인사, 잘못된 경제 현실 인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의 추경호 의원께서 말씀하신 문재인 대통령의 전당대회 축사 여기에 보면 이제 좀 나아진 측면 이런 통계 지표들도 언급을 했었는데 이것도 사실 다 잘못 인용된 것이거나 하여튼 좀 엉터리 통계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더불어민주당의 김정우 의원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반박하시거나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전반적으로 이제 경제 성장률도 지난해보다 이제 좋아졌고요. 고용률도 66% 이상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인 또 가계 소득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이제 반영한 것이고요. 또한 우리 국민들의 여론도 여론조사 리얼미터에서 조사한 건데요. 기본 소득주도 성장의 기본적인 방향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 한 56%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국민의 여론을 또한 경제 지표를 대통령께서 인식하시고 말씀해 주신 거고요. 지금 추경호 의원께서 통계청장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차관급 인사가 6명이 교체가 됐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5명은 잘했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교체하지 않은 나머지 차관급들도 잘했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정략적으로 볼 것이 아니고요. 교체될 시기가 돼서 교체한 겁니다. 그것을 단순히 통계
뭐 조사에 문제점이 있다 그렇게 이제 보시는 것은 정치적인 정략적인 접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속담에 오얏나무 밑에서 가끔 고쳐 매지 마라 그러지 않습니까? 네. 지금 통계 지표가 최악인 상태로 이렇게 연이어 발표되는데 이때 통계청장을 경질을 하니까 그런 오해가 생긴다 하는 얘기고 제가 통계에 관해서는 뭐 최악이가 그런 건 아니고요. 통계에 관해서는 제가 여러 가지 반론을 펼칠 수 있습니다만 오늘 시간 제약상 제가 네. 일일이 못하고 문제는 현장의 이야기를 들으시라. 지금 우리 바닥 현장에 전부 서민 경제가 어렵다 그러고 일자리 안 된다 그러고 소득 준다 그러고 경제 어렵다고 난리인데 이 경제 괜찮다고 이야기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빨리 현실을 직시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우 의원님께 네. 여쭤보고 싶은 게 문재인 대통령이 축사에서 언급한 내용 중에 가계소득이 높아졌다. 상반기 수출이 사상 최고다. 요거는 뭐 사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이견의 여지가 없는 사실인 예. 것 같긴 합니다. 예, 네. 그리고 민간 소비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가계소득이 전체적으로 높아졌는데 그 양극화는 더 심해진 것으로 지금 통계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 뭐 통계상 이제 오류가 있다는 건 이제 별도로 하고요. 예. 지금 그것이 도리어 지금 소득주도 성장을 더 신속히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잠시만요. 제가 좀 말씀드리면 네. 작년에 그 소득주도 성장의 일부분인 기초연금을 상향 조정하고 그다음에 그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야당의 반대로 해서 그것이 당초에 정부에서는 올 1월부터 지급하려고 했지만 야당에서는 6월, 그다음에 다시는 9월로 그 시행 시기를 늦췄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소득주도 성장을 제대로 추진했으면 그러한 결과가 소득 재분배 효과가 분명히 나왔을 텐데 그래서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리어 소득주도 성장을 더 확실히 빠르게 추진해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추경 의원님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떤 원론적인 부분이 있겠고 또 지금 방법론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것들이 네. 사실 정책이 패키지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조금 더 분석적으로 네. 전체를 통째로 다 뭐 거부한다 이런 입장이신 건지 아니면 방법론적으로 어떤 부분 어떤 정책들이 문제다 이렇게 보시는 건지 예. 좀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소득 분배, 소득이 조금 늘었다고 이야기했는데 맞습니다. 전체 소득은 조금 늘었었는데 이게 상위 계층이 소득이 늘고 오히 하위 계층 소득이 큰 10 내지 20% 줄었다 하는 게 지금 굉장히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수출 사상 최대라고 그러는데 지금 금년도 수출 약 6%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수출 15% 이상 증가한 겁니다. 그리고 본론으로 방금 말씀하신 소득 주도 성장 저는 이 소득 주도 성장의 이 담론 이 자체 성장 담론으로 들고 온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성장담론으로 들고 나온 게 잘못이다. 기본적으로 소득이 늘면은 소비가 늘고 투자가 늘고 그래서 사실 성장이 높아지면서 다시 소득이 늘지 않겠냐 여기 시작하는데 이 소득 첫 번째 이 소득이 어떻게 느느냐 이겁니다. 소득이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집니까? 그러니까 지금 들고 나오는 정책이 아주 무리하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들고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각종 세금 퍼주기 정책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최저임금을 이렇게 무리하게 올려놓으니까 지금 곳곳에 이 고용주가 부담 능력이 도저히 되지를 않으니까 우리 장사 못하겠다. 그리고 기업 문 닫아야 되겠다. 해외로 나가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이 높아져야 된다는 것은 좋은데 이것은 결국은 일자리를 통해서 성장을 통해서 소득이 높아지는 거지 결국 세금 퍼주기 해서 이렇게 소득 늘리는 것은 굉장히 단기 미봉책이고 마약 같은 그런 처방이고 이건 지속 가능하지 않다. 이걸 가지고 성장을 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어떤 경제 정책의 정도라는 것은 들어본 적이 없다. 네네. 그래서 소득을 이 취약계층의 소득을 조금 받쳐주자 하는 거 어느 정부나 다 지금 고민하고 취해왔던 정책입니다. 그분들 물론 보다듬어야죠. 그거는 일종의 복지 정책으로 필요할 때 보완을 해나가는 것이 과연 이것이 어떻게 성장을 주도하는 소득을 가지고 어떻게 성장을 주도하겠다고 하는 거냐. 이건 앞뒤가 잘못된 거다. 성장이 돼야 소득이 느는 것이 갑자기 소득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결국은 세금 퍼주기 정책, 결국 우리 재정을 어렵게 만드는 길로 간다. 이렇게 지적드립니다. 김정우 의원님께 제가 연관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물론 이제 반론도 같이 하시면 됩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정확하게 그 발언한 내용을 보면 이게 소득주도 성장만 얘기한 건 아니고 혁신성장, 소득주도 성장, 공정경제가 더욱 다양한 정책 수단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무조건 고다 이런 얘기라기보다는 좀 더 다양한 정책 수단으로 가겠다. 이런 취지로 또 읽을 수 있는 여지도 있는데
역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뭐 분명히 부분적으로라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거는 이제 인정하실 수밖에 있는 없어요.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요. 예, 제가 좀 하여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분석적으로 어떤 부분이 잘 됐고 어떤 부분에 문제가 지금 짚히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예, 우선 추경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출 부분에 대해서 좀 팩트를 좀 정리해 드리면요. 금년 들어서 사상 최초로 5개월 연속 500억 불을 돌파했고요. 1월하고 7월까지 누적 수출액이 사상 최대입니다. 그다음에 7월의 경우에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수출액을 기록하고 있다는 말씀 올리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다양한 정책 수단 이거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추경호 의원님도 그렇고 야당 의원님들이 이해가 좀 부족하신 것 같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건 첫 번째로 한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일자리 측면에서의 소득 가처분 소득을 늘리겠다는 고용. 거. 두 번째로는 필수 생계비를 절감해서 그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늘리겠다는 것. 세 번째로서는 사회 안전망을 확보해서 그것으로서 이제 가처분 소득을 늘리겠다는 것인데요. 지금 추경호 의원님도 말씀 주신 것처럼 복지 정책을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역시 사회 안전망 확보를 통한 정책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정책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다양한 정책들을 제대로 시행해 보시겠다. 그러한 대통령의 의지인 것이죠. 그거에 대해서 뭐 일정 정책을 뭐 수정하고 보완하겠다 그런 것보다는 기존에 저희가 하고자 했던 여러 패키지 정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일부분만이 최저임금만이 강조되고 있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정책을 패키지를 제대로 시행하겠다 이런 취지이신 겁니다. 현 정부의 이제 정책 기조가 혁신 성장, 소득주도 성장, 공정경제 이 패키지도 있지만 또 소득주도 성장 내에도 아까 말씀하신 맞습니다. 고용, 필수 생계비 절약, 뭐 사회전망 이런 패키지가 있다 이런 말씀이었고요. 지금 소득주도 성장 논란 두 여야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 광고 듣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치권의 최대 이슈죠. 소득주도 성장에 관한 논란. 더불어민주당의 김정우 의원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추경호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추경호 의원님. 아까 김정우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반론하신다면. 소득주도 성장 말씀을 좀 더 드려야 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소득주도 성장 등을 내세우면서 소득주도 성장의 제1번 타자가 바로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입니다. 이렇게 우리 경제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속도로 그러니까 2년에 걸쳐서 30% 임금을 올리게 되는 겁니다. 세계 어느 나라가 정상적으로 경제를 운영하는 나라가 이렇게 갑자기 단기간에 급속하게 임금을 올리느냐. 이러니까 곳곳에 부작용이 생기는 겁니다. 제 자영업자 약 600만 자영업자가 지금 못 살겠다. 차라리 나를 잡아가라. 이렇게 아우성을 치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서민들 일자리가 지금 줄어들고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어려운 사람을 더 어렵게 만들어서 서민들의 고통이 지금 가중되고 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고용도 사상 최악, 소득 분배도 오히려 하위 계층의 소득이 주는 이런 사상 최악의 양태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또 일자리를 늘리겠다 하는데 일자리를 어떻게 늘리느냐. 지금 일자리가 지금 감소돼 있는데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간판으로 나온 정책이 바로 공무원 17만 4천 명 증원하고 공공부문 81만 개 일자리 만든다는 겁니다. 국민들 다 잡아놓고 물어보십시오. 지금 공무원들 모자라느냐. 차라리 공무원들 더 열심히 생산성 높이고 효율적으로 일하게 만들어라. 오히려 그것이 주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국민 세금 써서 두고두고 재정에 부담이 되는 이런 정책으로 소득주도 성장을 하겠다.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잘못된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그 보완적으로 뭐 사회 안전망, 뭐 가계비 절감 등 이거는 말씀드렸다시피 역대 정부도 해오던 정책들입니다. 해오던 정책이고 이거는 뭐 복지 정책으로 어느 정부도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죠. 다만 이런 것도 우리의 경제, 우리 재정이 감당 가능한 범위와 속도로 해야 되고 특히 이것이 향후 두고두고 우리 재정 부담으로 가중돼서는 안 된다. 우리가 재정 부담 가중되는 정책을 복지 정책을 잘못 도입하게 되면은 지금 우리 젊은 청년들 그리고 우리의 아들 딸들이 두고두고 세금 폭탄 그리고 재정 부담에 고통을 짊어지게 된다. 이걸 늘 유의를 해야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정우 의원님께 지금 지금 추경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반론이야 뭐 국회 또 담당 상임위에 계시니까 많이 들어보신 얘기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당 쪽에서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장하성 정책실장 얘기한 대로 좀 시간을 두면은 선순환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좀 기다려달라. 이런 반응이 있는 것 같고 다른 한편에서는
아직도 제대로 소득주도 성장 정책 시도도 못 해본 거다 아직. 예.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어떻게 지금 입장을 정리하실 수 있겠어요? 예, 아직도 제대로 시행 못 해봅니다. 지금 못 해본 겁니다. 지금 최저임금 말씀하시는데 최저임금 시행된 지 2년이 된 게 아닙니다. 지금 예. 8개월도 최저임금 인상한 지 8개월도 안 된 겁니다. 그 공약대로 이제 인상한 거 네. 올해 첫 해고 내년은 아직 이제 그렇죠. 10.9%로 정해지긴 했지만 아직 시행한 게 시행도 아니죠. 안 한 예. 것이죠. 그다음에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2년 차지만 문재인 정부의 예산이 정확히 시행된 지도 8개월밖에 안 된 겁니다. 그것도 과거 지금 재량 예산이 그러니까 정부가 바꿀 수 있는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0% 내지 20% 정도 바꿀 수 있는데 그 예산 지금 시행한 지가 8개월밖에 안 된 겁니다. 그리고 네. 지금 우리 소득주 성장의 대표적인 법안이 이제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라든지 가맹사업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런 것들 한 14개의 법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가맹점주의 권리를 강화해서 그분들의 소득을 늘리는 그러한 법안들이 있는데 그러한 법안들 지금 국회에서 하나도 통과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시행도 못 해보고 있다. 이런 예,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제가 약간 반론을 드린다면 예. 사실 최저임금이 줄어드는 건 어쨌든 제도에 의해서 일제히 최저임금 늘리는 건 제도에 의해서 일제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근데 이제 상가임대차 보호법 이거 강화하고 또 본사와 가맹업주 간의 관계를 이제 재조정하는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법도 바뀌어야 되고 뭐 그러니까 시행 효과 나타내는 또 한참 걸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자영업자나 상공업자들 소상공인 입장에서 보면 그 최저임금 올리는 건 마치 현찰같이 바로 드러나는 건데 그 보완 대책이라고 내놓는 건 약간 어음처럼 좀 시간을 두고 효과가 나타나는 것 아니냐. 이런 반론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진행돼서 예. 저희는 같이 진행하려고 했는데 지금 그 국회에서 지금 발목이 잡힌 거거든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가맹 수수료를 낮추려고 그러면 그 가맹점주하고 가맹본부 간에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지금 협의할 의무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가맹사업법에 보면. 근데 본부가 협의를 안 해도 되죠. 예. 지금은. 예. 근데 지금 저희가 가맹사업 공정에 관한 법률을 개정안에 보면 그거에 대해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내놨는데 그게 지금 국회에서 처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정부에서는 그 궁여지책으로 공정위가 작년에 이제 표준 계약에 관한 고시를 내보내서 협의할 수 있는 의무를 줬지만 의무를 그거는 부과한 게 있죠. 예, 예. 그거는 가이드라인이거든요. 그야말로 이제 고시기 때문에 행정부 고시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이라서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처벌 규정이 예. 없고 안 따라도 상관이 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궁지에 몰리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네. 이런 거를 같이 추진했으면 제대로 된 소득주 정책을 추진한 거고 될 제대로 수 된 있을 효과가 뻔했는데. 나왔을 텐데 지금 안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예. 추경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과 제가- 연관 예. 예,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 시행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8개월밖에 아직 안 됐다. 그런데 너무 과대하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최저임금 8개월밖에 되지를 않았는데도 지금 바닥은 난립니다. 서민경제 난립니다. 우리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중소기업 목소리 못 들으십니까? 그런데 이것이 지금 벌써 내년도 결정을 또 10.9% 추가로 했습니다. 2년간 약 30% 오릅니다. 29%입니다. 29% 그러니까 약 30%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가니까 지금도 난리인데 내년에 본격적으로 또 한 번 더 시행이 되면은 이제는 더 이상 못한다. 이렇게 절규에 가까운 지금 비명을 치고 그러니까 있는 그럼 겁니다. 빨리 저 가맹사업 자, 공정을 그다음. 한번 빨리 해 주십시오. 그다음 지금 이 최저임금에 관해서 이렇게 민심이 들끓으니까 이 화살을 돌리기 위해서 무슨 저희 상가 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등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는 그대로 별도로 논의해야 될 원래 과제였어요. 근데 네. 이게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한다. 그것도 정직하지 못하다 하는 얘기고 지금 문정부 들어와서 추경을 1년 사이에 2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 초기에 별로 집행 못하고 있는 그 돈을 그대로 받았고 추경 2번 했고 또 금년도 예산 편성을 지난해 했습니다. 그것이 전부 54조고 일부 지난 정부에 집행한 걸 빼더라도 약 45조 내지 50조입니다. 4대강 사업 22조 가지고 지금 100만 개 일자리 만든다고 원래 공약하지 않았습니까? 그보다 지금 2배, 3배 예산을 지금 투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 많은 일자리 왜 못 만드십니까? 근데 왜 고용이 지금 오히려 최악의 상태로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 정부의 지금 정책을 제대로 차분하게 진단을 해야 된다. 예. 그리고 그게 맞는 제대로 된 처방을 하셔야 된다. 자꾸 문제의 본질을 보지 않고 다른 쪽의 이야기로 가면은 결국은 정책이 더 실패의 길로 들어가게 되고 서민들은 더 고통을 예. 받게 된다. 이 말씀을 좀 추경호 의원님께 드려야겠습니다. 약간 더 질문을 드린다면 예. 저희 자유한국당 의원님 보면 꼭 드리는 질문인데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정책에 의해서 2년 연속으로 지금
총 29% 최저임금이 이제 오르게 돼 있는데 홍준표 이 당시 대선 후보가 만약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면 2년에 걸쳐서 21% 최저임금 인상해야 했습니다. 그럼 29%면은 대난리가 나고 21%면 괜찮다는 건지 예. 그거 상당히 의문스러운 얘기거든요. 예, 결국은 이제 속도의 문제겠죠. 물론 우리가 공약을 했기 때문에 우리 이제 저희들 공약대로 하면은 연 9% 아마 정도 올리게 됐을 겁니다. 물론 네. 또 실행을 또 어떻게 하느냐 그건 또 그다음 변론의 문제입니다. 지금 한 해에 16.4%를 올렸다는 것은 우리의 노동 생산성 증가율이나 유사 근로자의 임금 증가율, 임금 상승률이 대개 3 내지 4%거든요. 그리고 물가를 감안한 경제 성장률도 대개 내지 4 내지 5%다. 이거보다 조금 더 높은 최저임금의 인상은 저희들도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봅니다. 다만 그거의 몇 배, 3배 정도 높은 이러한 급속한 임금 상승 바로 이것을 문제 삼는 것이다. 첫 해는 올해 상승 16%가 특히 좀 충격이었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현장에서 감당이 되지 않으니까 도대체 고용주들이 이거 도대체 돈을 주는 사람, 임금을 지불하는 사람은 우리인데 이걸 네.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느냐. 예. 그래서 지금 못 살겠다고 이렇게 항의를 하시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정의 의원님께 제가 약간 돌발 질문 같은 거 좀 드리고 싶은데 예. 그 주휴수당이 지금 최저임금 계산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 주휴수당 법적으로 의무화된 나라도 많지 않고 이렇게 최저임금 계산에 별도로 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하고 터키밖에 없다. 이런 통계들도 있는데 그래서 하태경 의원이 이제 지난주에 시선집중 인터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휴수당을 최저임금 계산에 좀 포함시키자. 이게 그나마 좀 속도 조절할 수 있는 제도적으로 마지막 방법이다. 뭐 이런 말씀을 하던데 이런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거 최저임금의 산입 범위는 이제 그럼 법률로 바꿀 수 있으니까. 예, 그리고 OECD 나라마다 또 조금씩 다릅니다. 그 나라의 경제 상황이라든지 그다음에 역사적 배경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심도 있는 더 논의를 더 해봐야 되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 추경호 의원님 아까 말씀 중에 좀 팩트가 좀 다른 것이 있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일자리 예산과 관련해서 54조를 투입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작년에는 19조 투입했고요. 올해는 한 20조 정도 투입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추경호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54조 그 기준으로 본다면 박근혜 정부 때도 같은 기간에 52조 정도 투입했다는 말씀을 올리고 같은 싶습니다. 기간이라니까 2년을 기준으로 예,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아셔야 되는 예. 박근혜 정부 때는 연평균, 월평균 38만 개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예. 이 54조를 해놓고 지금 일자리 5천 개 늘었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설명이 안 된다 이런 박근혜 얘기입니다. 정부 때나 지금 정부 때나 2년간 투입한 일자리 예산은 유사하게 보일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박근혜 정부 때는 효과가 있었고 지금은 효과가 없지 않느냐. 일자리가 뭐 이런 40만 개씩 늘어나는데 지적인데요. 5천 개 예. 늘어놓고 그 지금 효과가 있다고. 제가 지금 추경호 의원님께 지금 아니 청취자- 그거를 일자리 늘어나는 거, 인구 구조가 바뀐다는 걸 예, 봐야죠. 그 부분은 예. 제가 또 나중에 예. 또 시간 되면 지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질문이 들어와서 추경호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소득주도 성장이 안 된다는 말씀은 알겠는데 그럼 대안은 어떤 게 있나요? 예, 제가 그러니까 설명을. 그냥 예전처럼 그냥 성장을 계속 시키면은 뭐 그러면 소득이 는다. 뭐 이런 단순한 얘기인지 그런 예.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주휴수당 저는 뭐 주휴수당 당연히 최저임금에 산입돼야 된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성장 담론으로 원래부터 경제 논리상 맞지도 않는 이런 소득주도 성장 당장이 폐기를 하시라. 그러면 어떻게 우리 성장을 이끌고 그 다음에 결국 우리 소득을 늘릴 것이냐. 바로 여기에 우리의 이제 성장 잠재력을 키우고 구조 계획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서비스 산업 같은 이런 산업을 발전을 시켜야 된다. 여기에 수없이 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있습니다. 서비스 산업에? 예,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늘려서 그걸 통해서 결국은 성장을 하고 그걸 가지고 결국은 소득을 높이는 이런 정책으로 가져야 된다. 그래서 네. 그걸 위해서 서비스 산업 발전을 시켜야 되고 여기에 많은 청년층들이 찾는 그런 좋은 일자리들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일자리를 만드는 주체가 누구냐. 정부가 세금 퍼넣어서는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결국 기업, 민간 부문이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결국은 기업의 길을 살리고 이렇게 기업이 의욕을 갖고 열정적으로 투자하고 거기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우리 경제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 지금 말씀하신 그걸 하기 예. 위해서는 바로 대대적인 규제 혁파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쉬운 일자리를 찾아서 또 누구나 쉽게 고용할 수 있도록 바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줘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 이 구조적인 체질 개선 이런 정책을 지금 우리가 강도 높게 추진할 시점이다. 지금 세금 퍼줘가지고 지금 경제가 꾸려가지고 일자리가 높아지고 소득이 느는 방법 이것은 정말 잘못된 길로
가시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김정우 의원님 뭐라고 반론하시겠습니까? 예, 지금 혁신성장 측면에 좀 말씀드렸는데요. 좀 시각이 좀 다릅니다.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자 이 말씀도 좋고요. 그런데 저희는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더라도 대기업 위주의 그리고 일부만 장사를 잘 사는 그러한 서비스 산업 육성은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냥 예.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되 의료의 공공성을 확보한다든지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할 수 있는 그러한 서비스 발전이 필요한 것입니다. 네. 그다음 또 혁신성장 측면도 이제 말씀 주셨는데 혁신성장할 때 그러면 노동자의 자유로운 노동자를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냐. 그럼 제4차 산업혁명이 돌아오고 있는데 노동자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하면서 그러한 혁신성장을 이끌어낼 것이냐. 예. 그러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약자인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를 죽이고 그다음에 중소기업의 활력을 뺏는 그러한 정책은 규제개혁 그러한 규제개혁은 필요 없다. 예. 제대로 된 예. 규제개혁, 혁신 정책을 해야 된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큰 목표는 뭐 나라 경제 살리자, 우리 국민들 좀 더 잘 살게 하자. 아마 이 담론에는 반대를 하지 않을 겁니다. 이걸 실현하는 방법이 이렇게 시각차가 큰 겁니다.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건데 우리의 정부 주도, 정부가 다 할 수 있다. 정부가 모든 좋은 일자리 만들어낼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건 정말 잘못된 것이다. 빨리 기업 옥죄기, 기업 제약시하는 이런 정책으로 벗어나고 기업의 길을 살리는 정책, 기업이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서비스 부분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바로 소득을 올리고 성장을 하는 이런 정책으로 가져가라. 예.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는 거 아니기 때문에 소득주도 성장 빨리 전환하시라, 폐기하시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추경 의원님 그 마지막 발언으로 이 말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김정우 의원님 마지막 발언. 예, 기업을 네. 옥죄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공평한 구조를 만들고 그것을 경제 체질을 바꾸는데 기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 1대 99의 사회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러한 1대 99의 사회를 우리 후세들에게 물려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평평하고 그리고 더불어 모든 경제 주체가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경제 구조를 만드는 것이 이번에 저희가 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입니다. 제가 그래서 예. 이것을 제대로 추진해야 우리 후세대가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예. 지금 10초만 달라고 하셔서. 10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참 저런 인식들이 문제다. 우리 사회를 계속 계층 분리를 시키고 갈등을 조장을 하고 그게 대결 구조로 이렇게 자꾸 가지고 간다는 거. 이거는 우리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나 절대 건전하지 못하고 그래서는 경제가 절대 살아나지 못한다. 그리고 네. 처방도 아니다. 이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김정우 의원님도 혹시 10초. 예, 과거의 대기업 위주의 정책, 수출 주도 기업 정책을 하신 건 우리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는 거고요. 그것을 해결하자. 그러한 불공평을 없애자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 방향입니다. 지금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활동하고 계신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 아침부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